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오늘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이 5명을 차례로 소환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의협 전현직 간부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 또 방조 등이 있습니다. 글쎄, 이런 혐의들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태구 네.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이 고발이 돼 있는 상태죠. 예. 복지부가 지난달 27일에 고발을 해서 지금 이제 수사에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인 그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금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2000년 의약분업 그 도입으로 인한 의료 대란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의협 집행부 등이 이제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조사 방조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고발된 사실이고 혐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정부가 어제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면허 정지가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 전공의들이 지금 이뤄질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즉시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행정 절차에 의해서 통지를 하고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이 있으면 이 절차가 있고 이 부분 다 된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어떤 행정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다 지킨 다음에 아마 이 효력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즉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복귀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즉시 예를 들어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면허 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면허 정지가 시작되더라도 이 정지 절차에서 중단해서 원상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귀하는 대로 아마 정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네. 상황이죠. 이때 이런 상황에서요. 그 정부가 대학들에게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이렇게 늘려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 대학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증원 신청을 한 3,400명이라는 인원이 아마도 의대 그 교수들이 예상한 인원보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증원에 반대해서 지금 삭발도 했다고 하고 네.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그러니까 33개 의대의 교수협의회인데요. 여기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그 입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이게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은 그 행정처분의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대학별 정원이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교수협의회 대표들 개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대표들 개개인에게 법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자백한 진술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인데 이 전 부시자 그동안 이제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다라면서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개된 진술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어제 절차는 어떤 것이냐면요. 검찰에서 일단 그 조사한 진술 조서라든지 네. 이런 서류, 증거 등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이왕 이제 증거 설명을 하는 어떤 증거 이것은 어떠한 취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예. 스스로 자필 진술서를 썼다, 자술서를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찌 보면 내가 김성태 회장 도지사 김성태 회장이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뭐 메일을 쓰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네. 보고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이화영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화영 씨에게는 자신에 대한 어쩌면 보면 쌍방울 법카 사용에 대한 대가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향후에 네.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이화영 씨 지금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로 쓰이는 부분과 이제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추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사건에서도 이 부분 증거로 채택될 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하영 씨의 반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 본인의 방북 비용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어떤 반박 내용도 있었다는 점이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화영 씨가 본인이 자필 진술서를 냈다라는 부분 어떠한 검찰로서는 어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화영 씨가 이제까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유효한 증거, 그러니까 상당히 이화영 본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불리하지만 보고했다는 것 때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향후 법리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전 부지사 측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이 검찰의 창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북한과 접촉을 하고 대북 사업이 어떤 전개된다는 것 자체는 네네.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공문이 제시된 적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그 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그 경기도 경제고찰단 예. 소청 요청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제 대북 송금 자체를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알았냐 예.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지금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그 핵심적인 인물이죠. 네.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을 한 쌍방울 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중요할 텐데 네. 조금 전에 우리 설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다는 검찰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법정에서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회유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마 이화영 씨 재판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명이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혐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